사장님, 이 아이스크림 얼마예요? 그 500원이요. 그럼 이거는요? 1,000원. 엥? 그럼 이거는요? 그거 2,000원. 엥? 같은 아이스크림인데 왜 가격이 다 달라요? 궁금해요? 궁금하면 500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이진의 머니 이슈 어머니 어이진 소장입니다. 요즘 설탕값 많이 올랐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오늘은 달달하지만 달달하지 못한 설탕값 이야기, 그리고 그 설탕을 원료로 하는 아이스크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이스크림은 왜 가격이 다 다를까? 아이스크림의 유통기한은 언제까지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궁금할 수 있는 사소하지만 사소하지 않은 설탕과 아이스크림 경제학, 지금 시작합니다. 기후변화에 가장 크게 반응하는 것이 식량 원자재 가격입니다. 우리가 먹는 밀, 설탕 등 많은 식량들은 날씨에 따라 작황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인데요. 현재 설탕 가격 상승폭이 심상치 않습니다. 설탕의 슈거와 물가 상승을 의미하는 인플레이션을 합친 슈거플레이션이라는 말까지 나왔죠. 국제 설탕 가격은 이미 지난 5월 기준으로 무려 11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런던 선물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미래의 설탕 가격, 설탕 선물 가격은 톤당 약 700달러로 2011년 이후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설탕 가격이 오른 이유는 설탕을 만드는 재료의 가격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설탕을 만드는 재료는 사탕수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생산지가 브라질과 인도, 동남아시아, 호주입니다. 이곳의 기후변화로 인해 설탕 생산량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탕수수를 가장 많이 생산하고 수출하는 브라질에서는 비가 너무 많이 오는 바람에 수확이 늦어져서 생산량이 줄었고, 두 번째로 많이 생산하는 인도에서는 반대로 비가 너무 오지 않아서 생산량 추정치를 줄였습니다. 또 설상가상으로 올 하반기에는 슈퍼 엘니뇨가 온다는 소식도 그다지 좋지 않은데요. 바닷물의 수온이 0.5도씩 올라가는 엘니뇨가 오게 되면 앞서 말한 생산량 감소의 원인이 더 심각해지는 겁니다. 엘니뇨로 브라질에서는 폭우가 내려 수확 속도가 느려지고 농작물 품질도 떨어지고요. 반대편 인도에서는 비가 너무 오지 않아 곡물 생산에 타격을 맞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탕 가격 상승 원인이 원료의 생산량 부진에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사실 설탕의 원료인 사탕수수로는 설탕뿐 아니라 바이오 연료도 생산할 수 있는데요. 오펙이 최근 석유 생산량을 감축한 결과로 국제 유가가 올랐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에너지 가격이 확 오르면서 브라질의 사탕수수 공장들이 설탕 수출 계약을 줄줄이 취소하고 가격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바이오 에탄올 제조로 시선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게 설탕보다 훨씬 이익이 많이 남는 장사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설탕의 수급 불안, 슈거플레이션 문제는 점점 더 심화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탕 가격이 치솟고 슈퍼 엘니뇨로 인해서 폭염이 예보되면서 필연적으로 아이스크림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데요. 이미 빙과류 제조업체들은 지난해와 올해 원재료값 상승을 이유로 일제히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빙그레는 지난해 3월 가격을 올린 데 이어서 5개월 만에 가격을 또 인상했는데요. 올해 2월에는 메로나, 비비빅, 슈퍼콘 등의 아이스크림 가격을 인상하기도 했죠. 혜태 아이스크림도 올해 1월 약 20종의 빙과류 가격을 올렸습니다. 계속해서 식품 가격이 치솟자 지난 2월 정부가 물가 안정의 일환으로 식품업계에 가격 인상 자제를 요구했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 아이스크림 가격을 동결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설탕 가격뿐 아니라 우유, 원유의 가격도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막상 아이스크림을 사러 가보면 아이스크림 가격이 오른 게 맞나 하는 착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 이유는 편의점이나 마트는 2+1 행사들을 하고 있고 주변에 아이스크림을 할인해서 판매하는 매장들은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바로 연중 무휴 365일 아이스크림을 상시 할인하는 무인 매장인데요. 주변에 있는 이 할인점 못 보신 분들도 없을 것이고 한 번만 가보신 분들도 없을 것 같은데요. 이런 무인 매장은 팬데믹 이후 주요 판매 채널 중 하나로 급부상했습니다.
상간의 동종업계 금지 같은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아직 자유로운 편이라 국내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 수는 매년 점포가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무인 매장에서는 어떻게 아이스크림 가격이 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상시 할인을 유지할 수 있는 걸까요? 아마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이유는 무인 매장이라는 특성일 겁니다. 기본적으로 인건비가 줄고 판매자의 부담도 줄어드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점이나 편의점보다 남길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는 거죠. 하지만 숨겨진 핵심 이유는 아이스크림이라는 상품의 특수성에 있습니다. 먼저 아이스크림은 제조, 유통, 판매 과정에서 일정한 온도의 냉동고에 보관될 수만 있다면 별도의 유통기한이 없어 관리하기가 쉽습니다. 그렇다 보니 도매업체의 경우 공장에서 가지고 온 아이스크림을 보관할 냉동 창고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큰 냉동 창고를 유지하는 것보다 싸게 아이스크림 할인점의 냉동고에 납품하는 게 이익이기 때문에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에 저렴한 도매가로 납품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아이스크림 제조사들이 우리 거 더 많이 진열해주면, 더 많이 팔면 더 싸게 납품할게 하는 조건을 달면서 판매업체들은 더 저렴한 가격에 들여오고 구매자들은 더 낮은 가격에 사면서도 판매자들은 마진을 더 올릴 수 있게 됩니다. 바류는 400원에서 500원, 샌드류는 800원, 콘류는 1000원에서 2000원, 아이스크림 할인점에는 가격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요. 편의점이나 마트에 가면 또 다른 가격으로 아이스크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이 팔리는 아이스크림의 정가는 얼마일까요? 그것은 정가는 있지만 정가에 판매하는 곳은 많지 않다가 답입니다. 원래 아이스크림에는 권장 소비자 가격으로 제품마다 가격이 표시되어 있었는데요. 이를 제조업체와 유통업체가 악용해서 일부러 권장 소비자 가격을 높이고 할인된 금액에 판매하는 것처럼 보이게 했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 오픈 프라이스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정가를 정하지 않고 최종 판매자가 가격을 정해서 물건을 파는 제도였습니다. 이를 통해 전반적인 상품 가격 하락을 받았지만 오히려 판매 가격은 올랐고 판매자들끼리 담합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과자, 라면, 아이스크림 등은 오픈 프라이스에서 제외됐지만 현행 권장 소비자 가격 표시가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어서 우리는 정확한 가격을 모르고 판매되는 가격을 보고 아이스크림을 사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날씨 변화로 인한 슈거플레이션과 여러 가지 문제점 속에서도 싱글벙글 웃고 있는 국내 기업들은 과연 어느 곳이 있을까요? 우선 빙과류 대장주로 꼽히는 빙그레는 이름 따라 모처럼 빙그레 활짝 웃고 있습니다. 5월 15일 발표한 1분기 실적에서도 매출액이 2,93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8%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27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702%가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육아공 브랜드 빙그레가 상승 곡선을 타는 이유는 동남아시아의 이상 기후로 인해 체감 온도가 50도를 넘는 뜨거운 열기로 빙과 소비가 점점 확대돼서 수출 실적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빙그레의 아이스크림이 동남아시아에서는 고급 아이스크림으로 판매가 되고 있어서요. 지난해의 경우 이미 해외 매출이 약 921억 원을 돌파하기도 했죠. 또한 무더위로 인해 아이스크림의 판매가 늘게 되면 아이스크림의 주 재료 중 하나인 우유, 원유를 납품하는 회사의 매출도 크게 증가하게 되는데요. 또 설탕의 대체제로 기능성 당류나 제로 칼로리 식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상품을 출시하고 있는 기업도 신이 났습니다. 대표적으로 대한제당, 네오크레마 등의 성장세도 무섭습니다. 네, 오늘은 기후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는 식품 경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설탕 가격의 상승부터 아이스크림의 경제학까지 단순한 주제 같았지만 알고 보니 훨씬 더 흥미로운 이해관계가 숨어 있었죠? 저는 다음 주에 일상과 관련된 쉽고 재밌는 경제 이야기, 두고두고 써먹을 수 있는 돈 되는 경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